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검사팀은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 측도 앞서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낸 상태입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됐고 김 씨는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해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울고법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김 씨에게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높은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검과 김 씨 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고 특검법상 상고심 선고 기한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선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항소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 항소심. 1심에서는 지금 징역 1년 8개월이 나오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형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긴 많은데 내용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유죄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명태균 관련 그 여론조사는 여전히 무죄에서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알선 수주에 관련해서는 샤넬백 2개 가운데 첫 번째 샤넬백 받은 거는 무죄였는데 모두 다 유죄로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형적인 줄타기 판결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줄타기. 1심이 워낙 어이없이 판결을 해놓으니까 거기서 오는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 그거보다 올라가기만 하면 칭찬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왜 하필 4년일까? 정경심 교수가 4년이었다. 이것과는 무관한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고발인으로서 정말 화가 나는 게 이게 자본시장을 완전히 교란시킨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말하자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피는 몰렸겠죠.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면하고 김건희가 또 훑어먹은 수익들이 있잖아요. 김건희 본인 입으로도 수십억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추징을 안 해 또. 8억이라고 지금. 그러면은 4년 동안에 아니 계산하기가 힘들다 얼마인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넘어가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누구라도 아니 그 정도 수십억 생기는 것 같으면 그냥 나 몇 년 살고 말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법원이 앞장서서 조장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리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의 다른 공범들하고의 형법성을 생각해야 된다 어쩌고 했는데 김건희가 그 중에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그 사람들끼리도 얘기하잖아요. 저거 남편이 중앙지검장이고 검찰총장이라 제가 대통령 되면 우리 할 수 있다. 아니면은 그 전까지는 또 저거 안 나눠주면 시끄러울 거다 이런 식의 얘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김건희가 거기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주가 조작을 한 범인들도 뒷배에 윤석열이를 믿고 그렇게 더 과감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건희가 죄가 절대 가볍지 않죠. 그거를 어쩌면 저렇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지. 과연 똑같은 일을 김혜경 여사나 김정숙 여사가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검찰 법원이 어떻게 나왔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시선이 어느 쪽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열받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들은 어쨌든 1심에서 1년 8개월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4년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걸 수 있다고 그거로 생각하는데 눈속이 많은 거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10년 이상 나왔어야 될 일이죠. 어떻게 이게. 그리고 그 돈 다 추징했어야 되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당연히 환수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방치하면 앞으로의 주가 조작 세력들한테 아주 새로운 희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그 범죄 수익이 한 8억 정도라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추산하기 좀 어렵다 그러고 했잖아요.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8억이라는 것도 미니멈이고 사실은 그동안에 벌어들인 돈 이런 거 계산해보면 어렵습니까? 통장에 들어오고 나간 돈이 있는데 아니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명태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명태균이가 그렇게 해서 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김영선 공천에 개입한 건 아니다. 세상에 윤석열이가 그 김영선이 해주라라고 내가 말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육성으로 나오는데도 개입을 안 했다고 하니
이 사람들한테의 상식이나 세상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누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나저나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준 검찰 이제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예. 예, 항소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정말 엄히 처벌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생기는 지금 사회적 혼란이나 국력이나 이 비용의 낭비가 얼마나 큽니까? 예.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반드시 엄벌하고 이 사회에서 제대로 발붙이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권력자를 추종하면서 진실을 가리고 국민들 앞에 고개 쳐들고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했던 대가가 뭐고 말로가 뭔지를 이것들 또 좀 있으면 변호사 한다고 또 어디 가가지고 또 할 거란 말이에요. 못하게 해야죠. 1심에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사실상 봐주기 판결을 한 우인성 판사 아무 영향이 없죠? 항소심과 비교하면 이거 없는데. 말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판결은 깨질 수밖에 없다. 예. 판례를 다 정면으로 어기고 있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소심은 그래도 상당 부분이 다 바로 잡혔고요. 거기도 역시 양형 기준 본인들이 법원이 만들어서 제시하는 양형 기준 표만 보면 거기에 비춰봐도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 표에 의하더라면 이것도 역시 10년 내지 12년 6개월 뭐 이 정도의 형을 선고해도 충분한 사안인데 이것도 1심의 착시 현상을 어느 정도 이용해서 징역 7년 정도에 머물렀는데 뭐 윤석열이는 앞으로 뭐 사형까지도 가능한 범죄자니까 예.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더 큰 유감을 표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양형 감각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좀 멀어져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의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헌법적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점을 평가해 줄 만합니다. 그러니까 예. 공무원의 눈이나 그냥 판사의 눈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시선에서 헌법적 관점에서 법치주의를 어떻게 파괴했는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거를 명확히 짚어냈다. 그리고 법꾸라지들이 말하는 법리 조작, 논리 조작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허점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논리를 다 깼다. 이 점을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는 1심에서 징역 5년인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으로 늘어났고요. 예. 하나하나 보면은 먼저 그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그리고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예. 당시에 좀 말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이걸 두 무죄로 사람은 뭐 전화를 받았으니까 뭐 예. 괜찮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어디 살았나 동네까지 다 언급하면서 그 시간에 전화하면은 그때 도착해가지고 갈 수 있냐 예. 이것부터 이제 따져봤죠. 그리고 연락을 받은 사람이 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 해줬어야지.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게 다 왔으니까 회의 이렇게 해버리는 건 그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예.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판단이죠, 당연히. 예.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다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피지, 그러니까 이게 프레스 가이던스 언론 대응인데 이 피지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해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죠. 뭐 시킨 대로 한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거 아니냐. 시킨 대로 그냥 거기 배포한 게 뭐가 잘못이냐. 예. 이런 식의 1심 판결의 내용이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뭐 내란 주요무 종사자들이 다 나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시키는데 어떡하냐. 이런 걸로 빠져나갈 빌미가 되는 거였었는데 철저히 그건 그렇지 않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 의무가 있다. 근데 이거를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명백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부분도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계엄 해제 후에 그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그리고 이를 폐기한 혐의 이거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거는 뭐 공용 서류 손상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책상 서랍에 넣어놨다고 하니까 이제 행사는 아니다. 행사는 아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법리적으로는 사문서는 누구한테 주고 보여주고 해야지 행사지만 예. 공문서는 어떤 용도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해당 기관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걸 자체를 행사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소한 그거를 그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데다 철해야 된다 라고 법원은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심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초범이라 이렇게 감경을 해줬는데 항소심은 초범을 안 봐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초범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뭐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범죄까지 이르는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리고 재범을 굳이 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보인다라고 할 때 초범이 감경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무리 초범이라도 이런 악질적인 범죄에 대해서 초범을 감경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거다.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의 그 항소심은 모두 1심과 달리 그나마 형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부족하고 국민 눈높이하고는 여전히 안 맞죠. 근데 뭐 꼭 중형만이 능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의 잘못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예. 똑같이 절도를 하더라도 그냥 배고픈 꼬마 아이가 절도하는 것과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절도하는 것과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죠. 예, 네. 차원이 다르고 처벌의 강도도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이자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다 불법적으로 막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죄의 엄중함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나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게 남고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의식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법원이. 예. 이게 앞으로 이런 짓을 벌일 사람들한테 참고가 될 거거든요. 그죠?